안녕하십니까. 네티즌들의 다양한 댓글을 통해 사회적인 여론을 살펴보는 버즈 여론 진행을 맡은 김현태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정치, 경제, 사회, 연예 등 다양한 분야의 기사를 통해 네티즌들의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진행에 앞서 함께 해주실 안민정 기자 소개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민정입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도 먼저 정치 부문부터 상위 3위에 올라온 기사를 통해서 네티즌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정치 부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치 부문 첫 번째 기사로 헤드라인 뜬 것은 아베 한일 관계 개선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기사인데요. 자, 어떠한 기사인지 안민정 기자가 짤막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5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방한 중인 마스조 요이치 도지사는 이날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을 접견한 자리에 아베 총리의 이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네, 이 친하게 그리고 또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자라는 메시지를 전했다는 기사입니다. 자, 이 기사에 대해서 2,716분께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어떠한 댓글이 달렸을까요? 자, 저희는 호감 순으로 댓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외치면 믿어준다 라고 글을 써주셨고요. 네, 3,511분께서 공감을 해주셨고 또 답글 또한 86개가 달렸는데 짤막하게 한 두세 개 정도만 훑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게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외치면 믿어주겠다라고 했는데 현실성이 조금 낮은 것 같다라고 대다수의 답글 달아주신 분들이 내용을 펼쳐주신 것 같습니다. 이 비유가 예를 들어 좀 김정은 살 빼는 소리 하고 왔네라고 했는데 그만큼 좀 현실될 수 있는 확률이 적다라는 의미로 보이고요. 역시나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또 외쳐주신 분도 계십니다. 네. 특별히 눈에 띄는 댓글은 없고요. 다들 이제 비유적으로 현실성이 낮다라고 보여주신 것 같고요. 자, 다음 댓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성형 배신하는 소리 하네라고 또 재밌는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총 3,160분께서 공감을 해주셨고 또 답글 106개가 달렸는데 안민정 기자 한 두세 개 정도만 살펴주실까요? 네, 재밌다 라고 네. 전체적인 평이 많이 웃음 표시가 많네요. 네, 여기 재밌는 독도는 의리 땅이라고 네. 또 재치있게 답글을 또 달아주셨습니다. 역시나 이 김보성 씨가 최근에 그 의리라는 코멘트로 원래 유명하셨는데 또 CF가 히트를 치면서 네티즌들께서 좀 차용을 재밌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들 말씀해 주신 대로 웃었다, 웃기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자, 계속해서 댓글 또 몇 개 더 살펴보도록 하죠. 네, 말도 안 된다. 네. 네. 또 여기 재밌는 댓글 하나. 만수르가 국어라는 소리 하네라고 하면서 337분께서 공감을 해주셨는데 혹시 안민정 기자는 만수르가 혹시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신지요? 아니요. 몰라요. 이 만수르라는 사람이 그 아랍에미리트 쪽의 그 석유로 굉장히 큰 부자라고 합니다. 총 자산이 1,400조에 달하는 그 만수르 그 가족의 총 재산이. 그래서 이제 엄청난 부자가 국어라는 소리 하네,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것 같다라고 또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역시나 또 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또 빗대는 댓글도 많은 것 같고요. 대다수의 댓글을 보면 역시나 일본 한일 관계 개선하자라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좀 못 믿어하는 그런 댓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네. 배신하지 않을까라고 염려하는 글도 있고요. 네, 그렇죠. 사실 항상 일본 쪽에서 개선하자고 해놓고 시네마현의 독도 주장 관련해서는 또 발뺌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네티즌들도 쉽게 이런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정치 섹션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치 두 번째 기사입니다. 재보선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 3.13% 역대 최고라는 기사가 났네요. 자, 어떤 기사인지.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30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5일 투표율이 3.13%로 집계돼 사상 최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루어진 첫날 사전투표에서 전국 선거인 288만 455명 가운데 9만 218분이 투표를 마쳤다고 합니다. 네, 투표율 관련된 기사인데 7월 30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7월 25일 또 사전투표가 진행됐는데 그것에 관련된 기사 같고요. 자, 총 114분께서 네.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호감 순으로 댓글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첫 번째 댓글은 김영식이 새누리였으면 새정치연합이 거기에 올인했을 것인데 아쉽겠습니다 라고 댓글을 시작해 주셨고 212분께서 공감을 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제대로 된 어. 분을 뽑고 싶습니다라고 네. 글을 써준 분도 계시고. 네. 그리고 또 이거는 좀 반대되는 의견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세월호 사망자에게 일체 국가 보상 및 지원을 반대합니다. 단 유병헌한테 황금 골프채 받아 챙긴 이 정치인들을 찾는데 찬성합니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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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 청부당 심판하자라고 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네, 이거는 그 새정치민주연합 관련해서 네, 나온 댓글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요 의견도 있습니다. 사전투표 참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하면서 154분께서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안민정 기자는 혹시 지난 6.4 지방선거 때 사전투표에 혹시 임하셨는지? 아니요, 저는 그 정식 선거날 때. 정식 6월 4일 날 네. 투표를 하셨군요. 사실 그 사전투표제 전에는 봉투 발송을 하는 거소투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자기 지역 상관없이 이렇게 미리 투표를 할 수 있는 건데 저는 사전투표를 통해서 6.4 지방선거에 임했거든요. 굉장히 편하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또 앞으로도 지방선거가 있을 때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전라도는 이미 결과 나왔고 동작 힘내시라고 글을 또 써주신 분도 계시네요. 네. 그리고 여기 또 특정 후보 광주의 딸 권은희님 축하드립니다. 비꼬는 게 아니라 얼굴과 하는 행동이 전라도 그리고 광주랑 잘 어울리네요 라고 하면서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비꼬는 듯한 느낌의 댓글이 네. 달렸고요. 여기 또 이것 봐라 새누리당 찍는 걸 사진에 내놨네 라고 하면서 이 기사도 뭔가 낚시성 기사가 아닐까라는 느낌을 받으신 분이 댓글을 달아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 또 댓글이 이제 전라도에서 새누리당을 지지한다면 여당을 지지하면 바로 왕따당에서 말도 못한다. 즉 전라도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새정치 쪽을 많이 밀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의 댓글인 것 같고요. 원래 전라도는 야당의 텃밭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국민들 몰래 특별법 통과시키려던 새정치민주연합을 심판하자라고 또 댓글을 달아주셨고 이번 730 재보궐선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번 재보궐선거로 또 같이 매칭시키는 듯한 댓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정치부문 댓글 같이 보고 계십니다. 댓글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정치부문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부문 기사 아베 한일 관계 개선 위한 메시지 그리고 두 번째 재보선 관련 투표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세 번째 기사는요. 역시 비슷한 기사가 있습니다. 730 사전투표
첫날 동작을 3.97%로 이 막판 변수되나라는 헤드라인 기사인데요. 자, 어떠한 내용인지 짤막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730 재보선 사전투표 첫날인 25일 투표율은 3.13%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사전투표가 처음 실시됐던 지난 재보선 때보다 많게는 2배 가까이 높은 치수인데요. 특히 여야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 동작을 사전투표율이 4%에 육박해 변수가 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투표율 관련된 기사가 나왔는데, 자, 방금 전 윗기사에서도 이제 3%대 투표율이 역대 최고 투표율이라고 했는데, 이 동작을에서는 4%에 가까운 투표율이 나왔다는 기사입니다. 총 56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자, 어떠한 댓글이 달렸을까요? 첫 번째 댓글은 세민년 투표율 높다고 기대하지 마라. 세월호 특수 끝났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셨고 107분께서 공감을 해주셨고 답글은 5개가 달렸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분은 투표합시다. 안 하고 네, 윗분 탓하지 마세요 라는 글로 있고요. 그 밑에 네. 분도 꼭 투표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글을 써주셨네요. 네, 아무래도 투표를 하지 않고 그 정치가들을 이렇게 비판하기보다는 뭔가 몸소 실천을 하고 자기 지역을 이끌어갈 사람은 자기가 직접 뽑아서 뭔가 나중에 불만이 안 나오게끔 하자라고 또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뭐 댓글이 조금 뭐 극단적인 표현도 있고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만한 댓글을 또 찾아보면 이 새정치민주정의통진 살인청구연합당이라고 또 극단적인 표현을 써주신 분도 계시고요. 이번 재보선은 호남 이정현 제외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참패가 될 것 같다라고 또 예상하시는 분의 댓글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동작은 염려 마세요라는 글도 있고요. 이미 당선자가 결정됐다는 것처럼 네, 그렇죠. 이야기가 글을 써주셨네요. 네. 이번에 단일화까지 했는데 아무래도 그 여당에 대해서는 좀 대적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읽어주신 그 네. 연합당에 대해서 네, 공감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뭐 기동민 후보는 많이 네, 힘든 것 같아요. 네, 힘든 것 같다. 정권 심판론에 앞서 더러운 야권 단일화부터 심판 한번 했으면 좋겠음. 진보 좌파들은 자네가 하면 다 올바르다고 깨끗하다고 주장하지만 이 새정치 참 볼만하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막장 드라마는 네. 끝내야 한다라는 글을 또 써주셨고요. 네. 또 뭐 세월호 특별법 관련된 이야기도 댓글에서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뭐 대다수의 분들이 역시나 저희가 다 댓글을 소개해드리고 싶었지만 또 표현이 조금 격한 표현들이 많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그래도 조금 순하다고 생각했던 댓글을 말씀드렸고요. 정치 부문 세 번째 기사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또 부문으로 넘어가서 어떤 기사가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정치 부문 3개 기사를 모두 살펴봤고요. 경제 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제 부문 첫 번째 기사입니다. 환율 급락 후폭풍, 차, 정유, IT 기업들 줄줄이 어닝 쇼크라는 기사가 났는데요. 자, 어떠한 내용인지 또 짧게 소개해 주시죠. 네, 원화 강세 공포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더 크고 강력합니다. 자동차, 정유, 정보기술 등 수출 비중이 큰 기업들이 하나같이 원달러 환율 급락에 발목이 잡혀 올해 2분기 실적이 곤두박질 쳤는데요. 특히 완성차 업계는 선진국 시장의 회복에 힘입어 판매는 늘었지만 환율 하락의 직격탄을 맞아 어닝쇼크에 빠졌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 수출로 벌어 먹고 사는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 이 환율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환율 원화가 강세가 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났고요. 이 기사에 대해서 총 60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음, 6년 동안 엄청난 환차익으로 배가 많이 부르신 분들이 조금 빠졌다고 엄청 호들갑을 떠시는 것 같습니다. 라는 댓글도 있고요. 총 133분께서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젠 잘 나갈 때는 네. 그랬지만 못 나갈 때는 또 환경 탓을 한다고 그렇게 글을 써주셨네요. 그렇죠. 네. 역시나 또 관련돼서 환율 타령이다라고 해주신 분들도 계셨고, 일전에 그 관련된 기사가 아닐지 모르겠지만 또 환율 관련해서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이 좀 휘청휘청거리니까 이 기업들의 그런 역량을 조금 강화해야 된다. 환율에 상관없이 잘 팔릴 수 있는 그런 품질의 제품을 만들자라는 기사도 있었는데요. 네, 그리고 성과급 잔치 그동안 실컷 해놓고 이제 아른 소리 안 나고 글도 써주셨네요. 네. 그렇죠. 정유 자동차 부문이 연봉으로 따지면 높은 쪽에 속하는데 이런 환율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게 좀 웃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900원 선이 적정하다. 기술을 키워서 엄살 키우지 말고 가격을 낮추는 방안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글이신 것 같아요. 네, 환율 원화가 아무리 강세가 돼도 또 기술을 키워서 좋은 제품을 만들면 잘 팔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기사에 반대되는 의견을 나타내 주신 분도 계십니다. 이 정도면 양호한 거 아닙니까? 무슨 어닝 쇼크입니까? 라고 댓글로 표현해 주신 분도 계십니다. 네. 네, 그동안 국민들은 많이 힘들었다고 또 그렇죠. 그렇게 글을 올려주시고. 네. 아무래도 그 대기업 관련된 기사다 보니까 이제 대기업들이 뭐 환율 차익으로 또 많이 이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제 시장으로 안 나오니까 그것에 대한 또 어떻게 보면 원망 섞인 목소리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네, 달러 값은 내렸는데 기름값은 안 내리는 이상한 세상이라고 꼽으신 분도 계시네요. 네, 저희 우리나라는 기름을 다 수입하는데 원화가 강세면 당연히 싸져야 되는데 경험에서 우러난 댓글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기름값이 좀 더 떨어졌으면 좋겠다고. 원화 강세에 힘입어서 서민들이 좀 살기 좋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글을 올려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자가용을 경차를 끌고 있긴 하지만 이 기름값 예전에는 1, 2원 오르고 내리고를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막상 기름을 넣고다 보니까 리터 차이에 기름값이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예민해지는데 이렇게 또 자가용을 애용하시는 우리 네티즌 분들은 이 원화 그리고 기름값에 대해서 예민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기술과 품질로 승부를 걸어라. 서민들 힘들게 하는 환율로 장난치지 말고라고 또 글을 써주셨네요. 네, 역시 아까 윗분과 비슷한 내용의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환율과 관련된 기사의 댓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경제 부문의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네. 경제 부문 두 번째 기사입니다. 마감 시황 코스피 2030선 돌파 연중 최고치 경신이라는 기사인데요. 자, 어떤 내용인가요?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2030선을 돌파하면서 연중 최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5일 전 거래일보다 7.23포인트 오른 2033.85에 마감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가 2030선을 넘은 것은 올해 들어 처음입니다. 정부의 재정 확대 방침에 따른 경기 활성화 기대가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2030선을 돌파했다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 대해서 총 151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자, 어떠한 댓글이 달렸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 거 빼고 다 오르는데 주식 아닌가요? 그렇죠. 라고. 씁쓸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총 299분께서 공감을 해주셨고 그 밑에 분도 증시는 올라도 내 건 내린다. 네, 많은 분들께서 아마 공감을 하시지 않으셨나. 실제로 226분께서 공감을 해주셨는데 안민정 기자는 주식이나 이런 쪽에 아니요. 저 아직까지는 주식을 하진 않습니다. 저도 실제로 주식을 해본 적은 없는데
재미 삼아서 하는 주식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투자를 했다고 해도 네, 만약에 그 손실액이 투자비보다 많아질 경우에는 그렇죠. 좀 더 막 하려고 하게 되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하게 된다고 하면 뭐 정말 대기업의 뭐 한 주당 뭐 10만 원이 넘어가는 것보다는 이게 좀 소형 중소형사 뭐 1,000원, 500원 막 이런 거를 재미로 하고 나서 좀 뭐 감을 잡으면 조금만 더 도박 같은데요? 네, 참 기업에 투자한다는 마인드로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자, 여기 또 댓글 하나가 있는데요. 참 희한한 게 주식이다. 최고치 경신에도 개미들은 손실이니 지수 하락하면 개미 주식은 또 동반 하락. 정말 미스테리다. 주식하지 맙시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네, 그 밑에 분도? 네, 주식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이 개미들 주식해서 잘 된 사람 못 봤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네, 그리고 또 밑에 분은 주식이 최고점을 찍으면 뭐하나 국민들 삶의 질이 높아져야지 라고. 네, 맞습니다.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뭐 대기업이 많은 영업이익을 냈다 혹은 주가지수가 올랐다라고 하는데 이 서민분들 입장에서는 체감하는 네. 그런 경제가 좋아지지 않는 한 이런 댓글이 계속 나올 것 같고요. 네, 그래도 내 펀드는 네. 마이너스 7년째 원금 회복을 못했다고 하시는 네. 분도 계시네요. 좀 굉장히 슬픈 댓글입니다. 그리고 IMF 직전에도 증시는 최고였다는 분도 계시고요. 이 IMF 직전에 증시는 최고였다. 역시 방심하지 말고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는 느낌의 댓글이었습니다. 여기 또 의미심장한 댓글이 하나 있네요. 이런 뉴스 별로 오르지도 않았는데 이리 설레발 떠는 거 개미들 주식시장으로 꼬시는 거다. 특히 이건 언론이 증권사에 보내는 기사 같다. 정말 안타깝다. 개인은 어떤 식으로든 주식을 해서는 안 된다. 결국은 잃게 된다. 시간 문제일 뿐이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네, 어떤 분은 또 다음 주에는 떨어지겠네. 국내 주식 하지 마세요. 네. 절대 기업 실적대로 안 갑니다. 라고 글을 써주셨네요. 네. 지금 이 기사에 댓글 다신 분들이 실제로 주식 투자를 하시고 또 좀 손실을 네. 입거나 혹은 주식 투자를 실제로 해보신 분들이 많은 댓글을 달아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가산 주식 자기가 네. 투자한 거는 안 오른다는 그렇죠. 네, 그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안타깝죠. 그리고 또 3천 넘길 날이 올까라고 또 궁금해하고 또 기대 섞인 댓글도 달렸고요. 그러나 아직도 박스권이다. 2030에서 뭐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니들은 또 세력가한테 당했다. 네. 그 작전에 말렸네라는 우는 소리 한다는 글도 있고요. 네. 또 국가는 국민에게 사기치고 있다. 세월호 참사부터 지금까지 뭐 제대로 된 게 있습니까? 계속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라고 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네. 그 밑에 분 좀 재밌는 글이 있네요. 네. 누가 내 방에 CCTV 설치해놨나? 왜 내가 사면 내리고 팔면 바로 오르냐? 라는 글도 써주셨네요. 그렇죠. 사실 위에 댓글 다신 분들과 비슷한 내용의 댓글인 것 같고요. 자기가 산 주식은 사실은 분명히 자기가 산 주식 중에 오른 것도 있을 때도 있겠지만 이 기억에 남는 건 떨어진 주식에 대해서 더 많은 기억이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경제 주식 코스피 2030선 돌파했다는 기사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제부문 세 번째 기사입니다. 법원 쌍용건설 회생 계획안 인가라는 헤드라인 기사인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짤막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서울중앙지법 파산 3부는 25일 쌍용건설의 회생 계획안을 인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열린 회생 계획안 심의 의결 집회에서 회생 담보권자 93.1%, 회생 채권자 92.5%의 동의를 따라 회생 계획안을 가결했습니다. 쌍용건설의 채권액은 총 5조 4,878억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회생 담보권이 943억 원이고
회생 채권은 5조 3,920억 원, 조세 등 채무는 14억 9천만 원입니다. 이 중 미확정 구상 채무를 제외한 채권액은 약 1조 4,800억 원입니다. 네, 이 사기업 건설회사에 대한 법정 관리 계획에서 파산, 회생 계획안을 인가했다는 기사가 났고요. 자, 이 기사에 대해서 또 어떤 댓글이 달렸는지 올라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10개 정도만 달렸는데요. 자, 짤막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쌍용은 절대 망하면 안 되는 기업입니다. 솔직히 해외에서는 네. 호텔 건축이라고 하면은 둘째라고 해도 서러울 정도로 명성이 높다고 하네요. 네, 그렇죠. 네. 실제로 그 쌍용건설이 지은 호텔 중에 그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호텔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이제 쌍용건설이 졌는데 옥상의 수영장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네네네네. 네, 그런 얘기를 한번 또 가보고 싶어요. 네, 저는 되게 이제 멋있던데. 그렇죠. 자, 건설사 쌍용은 살아야지 기술력 보존 차원에서라도 라는 댓글도 있고요. 또 깨끗한 기업이다. 하도급 업체에서 일해본 게 전부지만 이라는 또 댓글도 있습니다. 네, 정말 아까운 회사 중 하나입니다. 건설 중엔 쌍용, 대우건설은 좋은 회사인데요. 라고 네. 글을 써주셨네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금호 쪽으로 넘어갔다가 또 최근 재작년인가요? 또 이렇게 휘청휘청거리면서 금호에서 매물로 내놓았던 적이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개인은 회생 안 해주나라고 또 댓글을 달아주셨고, 역시 대마불사 큰 기업은 죽지 않는다라고 또 의미심장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하지만 또 망할 기업은 망한다라고 또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이 기사는 올라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10개 정도밖에 안 달려서 저희가 대다수의 댓글을 짤막하게 살펴봤습니다. 이 경제 부문 기사 3가지는 여기까지 모두 살펴봤고요. 저희는 다음 부문으로 넘어가서 또 상위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부문의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회 부문 첫 번째 기사입니다. 유병원 장남 유대균, 친엄마 딸 박수경 검거라는 기사인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짤막하게 살펴주시죠. 네, 대균 씨 측근 여동생이 5월 초부터 비워둔 오피스텔 은신중에서 붙잡혔다고 합니다. 유병원 전 세무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 씨와 도피 조력자 박수경 씨가 검거됐습니다. 인천지검은 25일 오후 7시쯤 경기도 용인시 상현동의 모 오피스텔에서 숨어있는 대균 씨와 박 씨를 검거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네, 유대균 씨가 되게 비슷하네요, 몽타주랑. 됐다는 기사인데요. 자, 머리가 굉장히 깁니다. 자, 총 2,307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자, 호감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서 이제 아버지 모셔와라 라는 글이 있고요. 네, 사실 오늘 그 국과수에서 발견된 사체가 유병원 씨가 맞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인은 미정이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참 4,370분께서 공감을 해주셨는데 지금 두 번째 댓글도 아버지 뭐 하시노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네, 답글이 107개가 달렸어요. 네, 한 두세 개만 살펴볼까요? 호신술 가르칩니다. 네, 이제 부활 간단.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네. 네. 뭐, 영업 뛰셨습니다. 네, 피콜로도 나오고요. 네, 네, 각종 그렇죠. 캐릭터가 네, 그러니까 다시 부활하는 캐릭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조금 불신이 많다는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다시 댓글로 돌아가서 또 의미심장한 댓글이죠. 유병원 잡히자마자 다 잡힌다라고 네. 글을 달아주셨는데 총 3,075분께서 공감을 해주셨고요. 네, 와라고 감탄사를 보내신 분도 계시고요. 뭐 또 유병원 시체가 많다면 누군가가 죽였겠지. 유병원이 잡히면 큰 타격을 입을 누군가가. 유병원이 지금까지 살아온 행적들을 보면 절대로 자살할 사람은 아니다. 남을 죽여서라도 살려고 할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타살을 예상하시는 분의 댓글도 있었고요. 네. 네, 다 잡아놨다가 스토리에 맞춰서 잡아가는 것 같은 네. 이 느낌. 그렇죠. 자, 이제 유병원만 잡으면 되는구나. 역시나 아직까지 또 불신하고 계신 네티즌 분들의 의견입니다.
네. 또 의미심장한 기사일까요? 이제 네이버가 어제도 이제 의료 민영화가 실시간 검색어 상위 랭킹에 올랐는데 이 네이버가 정말 안타깝다. 의료 민영화 글을 메인에서 볼 수 없다니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네. 네, 총 382분께서 공감을 해주셨고요. 아버지는 병, 유병원의 병자, 그리고 아들은 균, 유대균의 균자. 재치 있는 댓글이었고요. 네, 잡았으면 진작 잡았지 타이밍과 상황 봐서 잡는구나 네. 라고 안타까워하시는 분 계시고요. 네, 여기 또 유병원이나 잡아라 네.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고, 또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기 참 힘들지여잉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총 254분께서 공감을 해주셨고 답글 2분께서 달아주셨습니다. 또 잡은 거 얼굴을 공개해 주세요. 비공개로 잡았다고 얄팍한 아이디어로 끝내려고 하지 말고 생방송 화면에 기자들 인터뷰 들이대는 거 잘하던데 지금 신경 어떠냐고 들이대보라고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공개를 해달라는 네. 댓글도 있었습니다. 네, 이 기사에 대한 댓글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사회 부문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역시나 비슷한 기사인데 경찰 용인 오피스텔에서 유대균 조력자 박수경 씨 검거라고 기사가 있습니다. 이 기사는 동일 내용으로 보이니까 짧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슷한 내용이죠. 경찰이 경기 용인에서 사망한 유병원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를 검거했다는 기사입니다. 총 1015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갑자기 물 흐르듯이 일이 해결됩니다 라는 글도 있고요. 그렇죠. 방금 전 기사에 달렸던 댓글과 유사한 내용의 댓글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얼굴을 공개해라 라는 글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이 댓글이 방금 전에 봤던 기사와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도록 하죠. 자, 다음 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사회부문 세 번째 마지막 기사입니다. 부검 결과에 검경당혹 4인 단서 찾기 주력이라는 기사인데, 자, 어떤 내용인지 짤막하게 살펴주시죠. 네, 유병헌 청해진 해운 회장 사망 소식이 공식 확인되면서 검찰과 경찰이 새로운 숙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부검을 통해 유 회장 사망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만큼 이제 진실은 검경의 수사로 밝혀져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확한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섣부른 결론을 낼 경우 되레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검찰이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이 부실 수사를 책임지고 물러나면서 후임은 과거 대검찰청 중수부에 해당하는 반부패 부장이 맡게 됐습니다. 네, 유병헌 청해진해운 회장 사망이 공식 확인됐다는 기사인데요. 오늘 오전에 그 국과수 발표를 통해 공식 발표가 됐죠. 자, 이 기사에 대해서 502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네, 억울하게 유병헌이 되신 분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글이 안 믿으시는 분, 네, 그렇네요. 역시 또 유병헌 사망했다고 죽었다고 속이려다가 국민 여론이 거세니까 돌리는 거 보소. 조작 정보라고 또 정부를 비판하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부검 결과가 그렇게 나오나요? 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또 세월호 터지기 전에 신고된 시신이라며 482분께서 공감을 해주셨고 답글이 16개가 달렸는데 이 댓글에 대한 답글만 짤막하게 한번 살펴보죠. 빵빵빵아, 세월호가 4월이고 시신이 6월이야. 난독인가? 글을 못 읽습니까? 라고 또 댓글을 달아주셨고, 선동하네 라고 하면서 이 댓글에 대해서 또 부정적인 답글을 달려주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어떤 마을 주민들 네. 증언 인터뷰에서는 이미 세월호 사건 전에 목격한 시신이라는 말도 있었대요.
네, 여기 관련된 뭐 그 주소도 있는 것 같은데, 자, 또 다음 가봐라. 톱 뉴스로 떠 있다 하면서 이 댓글에 대해서도 또 반반 이렇게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유병헌은 살아있다. 아니면 왜 구원파가 조용히 있겠는가? 네. 추모하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을 텐데 라는 글이 또 올라와 있네요. 네, 바로 위에는 또 조작도 정도껏 머리도 안 되고 손발도 안 맞고 안타깝다라는 댓글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병헌 전 세무그룹 회장은 또 언제 잡나 하고 궁금해하시고요. 네. 자, 지금 뭐 비슷한 내용의 댓글들이 계속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유병헌이 아직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대다수이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그것도 뭐 백골로. 그렇죠. 네. 참 많은 국민들께서 참 허탈해 하시면서도 좀 믿을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네, 이 기사에 대한 댓글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사회 부문 세 가지 기사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지금 사회 부문 뭐 역시나 핫한 이슈여서일까요? 유병헌 씨 관련된 기사가 1, 2, 3위 모두를 차지했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연예 부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연예 부문에서는 또 어떠한 기사들이 상위 랭킹을 차지했을까요? 자, 연예 부문 첫 번째 기사입니다. 고 유채영 측 생활고 보도 깊은 유감 강경 대응이라는 기사인데요. 자, 어떠한 내용인지 짧게 살펴주시죠. 네, 고 유채영 씨가 생전 생활고에 시달렸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유가족이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인의 소속사 150 엔터테인먼트는 25일 공식 입장을 통해 고 유채영 씨의 생활고에 시달렸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150 엔터테인먼트 및 유족들은 깊은 유감을 느끼며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유채영 씨가 최근에 그 위암을 통해서 이제 사망을 했고 그것과 관련해서 기사가 뜬 것 같은데, 자, 이 기사에 대해서는 총 1225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네, 기레기들이 언제나 문제다. 그 관련 생활고에 시달렸던 기사를 작성한 사람이 문제다라고 보신 것 같고요. 이 기레기가 기자 플러스 쓰레기의 줄임말이죠. 총 12,297분께서 공감을 해주셨고 또 답글은 39분이 달아주셨습니다. 자, 어떠한 답글이 달렸을까요? 네, 그거에 대한 설명을 많이 써주셨네요. 네, 그렇네요. 자, 나라 망신이다 라고 하면서 또 사람을 2번 죽인다 라고 하였고, 또 역시나 이 기자들의 이런 기사에 대해서 비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댓글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네, 돌아가신 분한테 무슨 짓인가요? 네. 편히 쉬세요, 유채영 씨라는 기사가 있고요. 네. 네, 그리고 기자들 제발 정신 좀 차리시길. 허위 보도에 마녀 사냥에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네. 라는 글을 써주셨어요. 네, 8,396분께서 공감을 해주셨네요. 자, 또 그 허위 기사를 쓴 사람이 제대로 처벌받았으면이라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도 계시고요. 위 내시경 얼마 한다고 생활고냐? 바쁜 스케줄 탓에 검진 시기 놓친 거겠지. 저희가 기사를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이제 그 스케줄 위 내시경을 못 받아서 그것을 이제 생활고에 시달린다고 그 기사가 나왔던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생활고라고 하면 남편은 뭐가 되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유채영 씨의 남편에 대한 예의도 생각을 해라라고 네.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안 그래도 힘든 유가족 더 힘들게 좀 하지 마시죠라고 댓글을 달아주신 네티즌 분도 계십니다. 혹시 돌아가신 분은 좀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니? 라고 하면서 이 위에 댓글 다신 네티즌과 네. 동일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요.
실사 생활고에 힘들었다고 해도 그걸 고인한테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그런 거는 별로 알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글을 써주셨어요. 네. 역시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자라는 댓글이 많습니다. 이 기자들 기사 책임제해야 함. 기사 옆에 사진 붙이고 프로필도 적어야 한다. 입조심하라 기자들이라고 또 강경하게 기자를 비판하는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기자인지 밝혀라. 네. 화가 많이 납니다. 고인이 내시경 할 돈도 없었을까요? 라고 네,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혹시 말도 안 되는 기사를 이제 기사라고 썼기 때문에 많은 네티즌 분들이 화를 내시는 것 같습니다. 유채영 씨 연봉이 얼마인데 8만 원짜리 위 내시경도 못 하겠습니까? 기자들 너무 그러지 맙시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네, 대다수의 댓글 내용이 어쨌든 고인에 대한 예의를 지키자, 그리고 기사를 쓰려면 기자들 제대로 하자라는 내용이 줄을 이뤘습니다. 자, 연예 부문 첫 번째 기사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연예 기사, 연예 부문 두 번째 기사로 가보겠습니다. 네, 연예 부문 두 번째 기사입니다. 악플러 용서한 설리, 또 다른 악플에 결국 쓰러졌다라는 기사인데요. 자, 어떠한 내용인지 안민정 기자가 짧게 살펴주시죠. 네. 걸그룹 FX 멤버 설리가 연예계 활동을 잠시 멈추고 휴식기를 갖습니다. 그간 근거 없는 루머와 악플러들의 악성 댓글에 시달리며 심적 고통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25일 소속사 SM 엔터테인먼트는 FX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멤버 설리가 지속적인 악성 댓글과 사실이 아닌 루머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등 심신이 많이 지쳐있어 회사에 당분간 연예 활동을 쉬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네, 악플로 고생하는 설리 씨에 대한 댓글, 기사였습니다. 자, 이 기사에 대한 댓글 또 어떤 내용이 달렸을까요? 5,266분께서 달아주셨습니다. 네, 지연 땡땡 설리야 아직 멀었다 네. 라고 글을 써주셨네요. 그 티아라 지연을 저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예전에 그 티아라 지연 씨와 관련해서도 또 다양한 악플이 있었는데 또 지연 씨는 꿋꿋하게 또 방송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빗대어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답글 한번 살펴볼까요? 352분께서. 많이 달렸네요. 네. 그 예전에 지연 씨와 관련된 이슈가 또 댓글 내용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연 씨의 그 과거 사건에 대해서 대다수의 기사가 이어지고, 답글이 이어지고 있고요. 계속해서 댓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악플러는 어딜 가든 답이 없습니다. 라는 글도 있고요. 그렇죠. 네. 용서를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네, 총 11,186분께서 공감을 해주셨고, 지금 이 연예 부문의 기사들은 다 방금 전 것도 그렇고 10,000분 이상이 댓글이나 혹은 공감을 해주시는 것을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보시고 계신 것 같고요. 또 격려의 말씀도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티아라와 아이유의 정신이 최고다라고 글을 또 써주셨고요. 또 최근에 최자 씨 지갑에서 설리와 사진이 발견됐다라고 해서 두 연예인이 사귀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또 여기서는 이제 최자 씨를 또 비난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그리고 그 밑에 분은 또 SM이 요즘 관리를 포기한 것 같다라는 글도 있고요. 네. 그렇죠. 또 악플이 조금 심했었나 봅니다. 좀 극단적인 내용이 나와서 아마 이제 갓 20살이 된 설리 씨에게는 좀 큰 충격이 아니었을까. 네, 그리고 최근 그 최자 씨가 SNL에 출연하면서 나왔던 그 말이 치명타였다고 또 지적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네, 그렇죠.
또 누구누구도 버티는데 설리가 왜라는 말 좀 그만하세요. 또 악플 때문에 자살한 연예인도 많은데 그럼 계속 욕먹으면서 활동해라 이겁니까? 악플에 못 견디는 우리 연예인들을 우리가 또 감싸줘야 한다라는 내용의 댓글인 것 같습니다. 네, 악플러들이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라고. 네. 네. 실제로 뭐 예전에도 그렇고 자살한 연예인들을 볼 때마다 이제 악플러들이 없어져야 된다. 혹은 댓글을 올리더라도 너무 심한 말은 올리면 안 된다라고 이게 자성하는 목소리도 많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네티즌 분들께서 이 조금 극한 말씀을 좀 자주 해주시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연예인도 사람인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네. 글을 써주셨네요. 안민정 기자는 혹시 글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글로요? 네. 아니요, 글로는 상처받은 적은 없죠. 네. 예전에 저는 뭐 제가 연예인은 아니기 때문에 뭐 댓글로 상처받은 적은 없었지만 그 글로 충분히 상처받을 수 있다라는 건 간접적으로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예전에 뭐 특히나 그 일을 하다 보면 메일로 이렇게 업무를 주고받다 보면 악플이 아닌데도 저는 상처를 받게 됐었는데 이게 극단적인 비유를 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라는 예상도 한번 해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설리 씨 이미지가 좋았는데 네. 채자 만나고 많이 낮아졌다는 그런 좀 안타깝다는 글도 있네요. 네. 자, 또 기사 제목부터 마음에 안 든다라고 달아주신 분도 계시고요. 아, 설리 좋은데 좀 이 악플러들 어지간히 좀 해라 라고 했고요. 또 마지막은 아니고 이제 얼마나 버티기 힘들었으면 그랬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나이에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악플은 누구에게나 상처라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네.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네, 정말 악플은 네. 정말 생각을 하면서 좀 유익 있게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사람이 무심코 던진 돌이 개구리에게는 네. 또 큰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네티즌 분들께서도 그 글 하나하나 올려주실 때마다 한 번씩 더 생각을 해주시고 또 배려하신다면 조금 더 나은 댓글 문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 기사의 댓글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연예 부문 기사 두 번째 기사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기사는 연애 말고 결혼, 연우진 주장미, 키스 후 어색, 위장 데이트 계속이라는 헤드라인 기사인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살펴주시죠. 드라마 내용인가 보네요. 네. 네. 연애 말고 결혼, 연우진과 한구루가 달콤 쌉싸른한 위장 데이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5일 오후 방송된 TVN 금토 드라마 연애 말고 결혼 7회에는 키스 후 첫 대면하는 주장미와 공기태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갑작스럽게 키스를 한 후에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요. 다음날 얼굴을 보니 어색한 마음이 배가 됐습니다. 하지만 장미는 자신을 미행하고 있는 기태의 고모를 발견하고 일부러 기태에게 팔짱을 끼고 애교를 부렸다고 하네요. 네, 케이블 드라마의 한 키스씬 장면에 대해서 나온 기사 같은데요. 자, 226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네, 다 좋은데 정진훈 씨 맨날 믿고 있는 듯한 미소 너무 어색합니다. 네. 유유유. 그렇죠. 이 드라마 배우에 대해서 또 네. 평가를 해주시고 계시고 또 연우진은 연우진이고 한그루는 주장미라 쓰는 건 뭐임라고 또 댓글을 달아주셨고 네. 또 네, 빨리 이어지길 바랍니다. 네. 네, 배역에 대한 그렇죠. 네, 그런 로맨스를 기다리시는 분이 계신 것 같네요. 네, 아무래도 그 드라마를 보다 보면 특히나 로맨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대리만족이라고 할까요? 네, 네.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배우들이 이렇게 이어지면 왠지 모르게 시청자들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얘기 같고요. 또 네, 빠르네 누가 네. 보면 중계하는 줄 알겠다라는 글도 있습니다. 네, 빨리 올라왔나 봐요. 기사가. 네. 지금 그런 건지 아니면 그 키스한 시기가 너무 빨랐지 않았냐 이런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또 중요한 댓글이 나왔네요. 자, 스포하지 말아주세요 기자님, 본방 못 봐서 제 방 볼 거란 말이에요 라고 또 귀여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네, 정진훈 씨의 그 치명적인 척하는 살인 미소
네, 좀 보기 그런가 봐요. 좀 그 네, 글이 그렇죠. 되게 많이 올라오네요. 네, 치명적인 척 하지 말아달라. 네, 그 밑에도 이제 네. 네, 그렇죠. 왜 이렇게 민폐라고 또 댓글을 제가 이 드라마를 보지를 못해서 참 궁금한데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솔직히 공중파로 봤어도 괜찮았을 작품이라고 해주셨는데 이 케이블 드라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네티즌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거 보면 인기가 많은 드라마 같습니다. 네, 그 한선화 씨와 네. 정진훈 씨에 관해서 불만이 많은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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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그렇죠? 네. 그리고 연이어서. 또 정진웅 씨랑 한선아 씨가 그 커플이 빠지면 좋겠다. 드라마에서 이제 네, 나오지 하차.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웃을 땐 좀 비웃는 것 같고, 네, 치명적인 연기도 너무 부자연스럽고, 네, 보기 좀 힘드신다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안티 팬분들께서 댓글을 달아주신 것 같습니다. 네. 또 뭐 재미있게 봤었는데 점점 눈치 없고 민폐 갑인 한여름과 주장미 캐릭터 때문에 못 보겠다. 어떻게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던 전 남친 가게에서 요리하고 연애하고 싶나. 스토리 전개가 조금 실상과 너무나 네. 동떨어진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워하시는 네티즌 분인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엔 정진은 눈웃음 때문에 너무 좋았는데, 갈수록 성격 파탄자 같아서 연우진한테 끌리는 네. 그런 타는. 네. 네. 어쨌든 뭐 이렇게 정진우 씨 그만 나와주세요. 뭐 한선아 씨 판무 파탈 척인 거가 조금 그렇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뭐 부정적인 댓글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이 드라마에 대해서 네. 관심 갖고 보신 분이시니까 이런 댓글이 달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여기 마지막 또 드라마 너무 재밌어 달달하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연예 부문 3가지 기사를 모두 살펴봤고요. 자, 오늘 정치, 경제, 사회, 연예 이렇게 4가지 섹션 기사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양한 댓글을 또 살펴보셨는데 안민정 기자 오늘 함께 해주신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슈가 됐던 사건, 사고가 많았던 것만큼 네. 시민분들이 그만큼 이 우리 사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를 네. 네, 댓글을 통해서 또 알게 됐죠. 네, 맞습니다. 저는 항상 이 버즈 여론을 하면서 드는 생각인데 이 정치 부문 관련 기사에서는 언제쯤 긍정적인 네. 댓글이 많아질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우리나라 또 국정 운영이 잘 돌아가고 또 우리 윗분들께서도 좀 국민들과 소통을 해주셔서 좀 많은 이야기를 나누셔서 이 댓글에서 좀 긍정적인 내용이 많아지는 그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버즈 여론이 마치기 전까지 그날이 꼭 오기를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네티즌들의 댓글을 통해 여론을 살펴보는 버즈 여론.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